30세 단신 생활 월 수입 8만엔으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 일본 뉴스. G7 선진 경제대국이라고 자부하는 일본에서 지난 5월 현재 생활보호를 받는 세대수는 164만 8,101세대라고 합니다. 생활보호 제도는 문화적인 체제 한도 후 생활을 보장하고 그 자립을 조장하는 제도이며 생활보호 대상자는 수입이 최저생활비를 밑도는 사람들입니다. 최저생활비는 말 그대로 최저한도 후 생활을 보내기 위한 최저한의 생활비이며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지역은 등급에 따라 6개로 나누어져 있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등급은 내려가며 금액은 10만엔에서 13만엔 정도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인 도쿄도 23개구 생활보호비는 주택부족 기준액 5만 3,700엔을 포함해 12만 7,920엔입니다.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것만 제외하면 우리나라 제도에 대한 설명인지 일본 제도에 대한 설명인지 헷갈릴 정도로 사용하는 용어나 내용에서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일본은 2천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 빈곤자 중 10% 정도밖에 생활보호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활보호 제도의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 가난은 자기 책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한 점과 생활이 어려우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라는 지자체, 생활보호 제도 이용자를 폄하하는 언론의 보도 자세 등을 들고 있습니다. 11월 20일 파이낸셜 필드라는 매체에서는 30세 독신 생활 파트로 일하고 있지만 월 수입 8만엔으로 도저히 생활할 수 없어요. 수입이 있어도 생활보호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생활보호 수급 요건을 확인하는 동시에 월 8만엔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본다면서 시작됩니다. 생활보호는 수입이 국가가 정한 최저생활비보다 밑도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최저생활비란 후생 노동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된 것으로 살고 있는 지역이나 가족의 인원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매각해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이 요구될 것입니다. 또 일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능력에 따라 일할 것, 연금이나 수당 등을 수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활용할 것, 가능한 경우에는 친족 등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그래도 최저한도의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생활보호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활보호는 일하는 사람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파트로 일하고 있어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그 수입이 최저생활비를 밑돌고 있다면 생활보호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할 수 있는 보호비는 최저생활비에서 수입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생활비가 13만엔으로 월 수입 8만엔인 경우 차액인 5만엔이 보호비로 지급됩니다. 만약 도중에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수급할 수 있는 보호비가 감액되기 때문에 수입에 변화가 있을 때는 담당 케이스워커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생활보호 수급 요건 중 하나로 일할 수 있는 분은 그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것이 있는데 정신적인 이유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과 단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사람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능력에 따라 일한다는 것은 가동 능력이 있는지, 그 능력을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실제로 가동 능력을 활용할 취업의장을 얻을 수 있는지 등 3가지 포인트로 판단됩니다. 일을 하고 있어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수입이 최저생활비를 밑도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의 생활보호비를 수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생활보호 수급 요건인 가동능력, 활용의 본연의 자세에는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이유로 단시간밖에 일할 수 없고 수입이 적다는 사람은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함으로써 생활보호 심사를 통과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상담해 보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다면 혼자 사는 것은 그저 사치입니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든 쉐어하우스에서 살든 어딘가에 보호받든 집단 생활로 전환합시다. 자립 능력이 없다고 자각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일이 없어 파트너 아르바이트를 하면 채용된다.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개호 현장 같은 곳은 항상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술이나 지식 없이도 채용되고 혼자라면 생활할 수 있는 정도는 벌 수 있다. 하지만 컨디션 같은 문제로 오래 일을 할 수 없다면 친가로 돌아가면 될 것 같다. 다음 댓글입니다. 빈곤은 본인이 나쁜 것 아니다. 이럴 때를 위한 생활보호이니까 수급해야 한다. 이런 사람을 겨냥해서 빈곤 비즈니스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여성일까? 신체를 노리는 빈곤 비즈니스도 노릴 것이다. 어쩌면 일자리를 소개한다며 사기에 가담시키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혹사당할 수도 있다. 역시 생활보호는 필요하고 그것은 장식이어서는 안 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을 때는 일시적으로 행정에 의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단지 아직 일할 수 있을 때는 전직을 시도하면 의외로 잘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살벌한 요즘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어려운 직장도 있겠지만 그런 싫은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